자,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파이썬에서 명령문들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즉, 알고리즘을 하나를 구현을 하려면 여러 명령어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흐름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조정하는 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참 거짓을 판별해서 조건식을 만족하면 실행을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제어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들로 실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제어할 때에 이 조건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if 문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일 조건문일 때 예를 들면 조건식이 만족이 되면 명령문 1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2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f는 키워드이고요. 조건식이 있고 그다음에 콜론을 쓰게 됩니다. 이 콜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거 이제 이 빈 공간을 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문 1을 넣고 실행할 명령문 2는 띄우지 않고 이렇게 써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 순서대로 보면 조건식이 있고요. 참이면 실행할 명령문으로 가고 거짓이면 실행할 명령문은 1은 이제 건너뛰고 실행할 명령문 2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의 조건문일 때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1을 실행시키고 만족하지 아니죠.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1을 실행을 시키고 만족하지 않으면 1을 실행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if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else 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일 조건문이긴 하지만 이제 이를 조건을 만족하면 1을 실행을 시키고요. 거짓이면 2를 실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는 이제 명령문 3은 참이든 거짓이든 다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써야 되는 문법은 if 키워드 다음에 조건식을 쓰고요. 콜론 쓰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일 때 실행할 명령문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else라는 키워드를 써서 콜론을 똑같이 찍고요. 이제 거짓일 때 실행하는 명령문 2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되는 실행할 명령문 3은 참이든 거짓이든 모두 실행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순서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 다음에 뭐 if 그 다음에 else if 또 else 이렇게까지 좀 더 복잡한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경우에 다중 조건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else if 대신에 elif라는 걸로 좀 줄여가지고 이 파이썬에서는 씁니다. 이제 C 언어에서는 그냥 else if라고 안 줄이고 쓰는데요. 이거 여기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해서 줄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if 조건문 1 하면 명령문 1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elif 조건식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에 있을 때는 명령문 2가 되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명령문 3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도 조건식 1도 아니고 조건식 2도 아니면 3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명령문 4는 뭐 참이든 거짓 상관없이 이 if문 다음에 실행이 되는 명령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조건이 두 개 이상인 다중 조건문에 사용이 되려면 if,
elif, else문이 사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뭐죠? 이게 x가 있고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두 개가 같으냐라고 하면 같지 않으면 false. 그 다음에 뭐 이 조건이 참이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true와 false가 조건의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니에다가 1300을 이제 대입을 시켜서 만약 머니가 크거나 같거나 1200이면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네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머니가 3500이면 보다 작으면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돼야 됩니다. 4칸 띄워야 되고요. 프린트를 해라. 버스를 탈 수 있다. 그 다음 엔터하고 엔터를 치면 이게 이제 이 if 문이 이제 다 끝이 나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300이 머니니까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으니까 이제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프린터로 해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가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i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n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이 요 리스트에 있으면 true. x가 x in 1, 2, 3이 x가 뭐죠? x가 여기 3이네요. 3이니까 3이 있으니까 true. x not in 있는데 not in이니까 false가 되고요. a가 여기 있느냐? true고요. I not in Python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not in이니까 true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if문을 하나 쓰면 if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덴테이션을 해야만 하나의 if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l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덴테이션을 해서 하게 되면 if else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 조건이 이제 체크가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어서 저금하자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제어문으로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반복문. 이것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는 것인데요. 반복은 어떤 명령을 이렇게 여러 번 실행을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영어로는 iter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보면 여기 i가 어떤 이제 그 반복하는데 인덱스가 되고요. in test list에 있는 i에 대해서 반복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럼 테스트 리스트에 들어가니까 이제 문자열로 1, 2, 3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1, 2, 3에 대해서 반복을 해달라 이 말이죠. 그거를 x에다가 i를 하니까 1, 2, 3가 되는 거죠. i에다가 느낌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냐면 1의 느낌표, 2의 느낌표, 3의 느낌표가 저장이 되었는데 그거를 각각 프린트 해달라.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니까 이제 끝이 난 거죠. 끝이 나니까 이제 실행은 1의 느낌표, 2의 느낌표, 3의 느낌표가 됩니다. 좀 더 복잡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물론 명령어는 하나입니다. 그죠? 포문이 하나인 거죠. 그죠? 그렇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게 프롬프트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는 제로고 스코어가 여기 있는 걸 스코어로 하자라고 했더니 이 값들을 전부 다 이게 리스트죠. 대괄호니까 전체를 더해보자 라고 하니까 넘버는 플러스는 1이니까 넘버에다가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너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죠? 넘버는 넘버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이제 NO라고 쓰겠습니다. NO는 NO 플러스 1. 요 지금 연산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1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래 넘버가 0이었으니까 이제 1부터 시작하겠네요. 스코어가 있죠. 이제 첫 번째 90이겠죠. 90이 60보다 크면 맞죠? 합격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학생은 합격입니다. 이걸 쓴 거고 작으면 몇 번째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가 아니고 이제 번째 수가 되는 거죠. 지금 0에서
플러스 1을 증가시킨 게 1번부터니까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돼요. 인덱스로는 0,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1번 학생은 합격입니다. 2번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3번 학생은 합격입니다. 이런 식의 전체 돌아가면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복문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포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반복문은 while문이 있습니다. 문법이 조금 다르죠, 그죠? while i가 이제 뭐 어떤 이제 조건식 5보다 작은 조건식일 때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라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프린트 요거를 몇 번 해라, 몇 번 프린트 하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i만큼을 별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돌면은 0부터인데 이게 플러스 이꼴이니까 1을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한 번 프린트 한 게 나오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 1이 또 증가가 되니까 두 번 프린트 하게 되고 해서 5번까지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요. 함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여러 번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를 부르기만 하면 두 번째부터는 그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함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더하기가 이제 그 기본 연산자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나만의 더하기를 나는 만들고 싶어. 그러면 def를 쓰면 됩니다. def가 define. 그 다음에 함수 이름 sum1 이제 이게 sum이 있으니까요. 1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받아들이는 이제 파라메타 그러니까 매개 변수 A 그 다음에 B가 이제 있고요. 그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이제 콜론 다음부터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X를 A 더하기 B 즉 받아들인 파라메타를 다 더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리턴해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와 똑같죠. 그런 함수를 이제 sum1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 거죠. 그럼 sum2는요. 요거 이제 지금 다 그 가로 저기 뭐죠? 이 별표 args args라고 하면 아규먼트 즉 그기 매개 변수 다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전체가 하나의 리스트로 들어 있는 거가 이 별표 args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모든 파라메타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죠? 위에는 sum1은 두 개의 파라메타만 가능하다면 sum2는 그 여러 개의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개의 이 파라메타를 다 더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sum2가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보면 A가 5고 B가 3이면 A와 B 두 개의 파라메타를 sum1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더하는 거죠. 그죠? 8이 이제 나오고 3, 5를 더해도 8이 나오고요. 1, 2, 3, 4, 5는 sum1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파라메타가 5개인데 두 개만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sum2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파라메타의 개수에 제한이 없는 거고 제공되는 모든 파라메타를 다 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개만 제공이 돼도 3개를 다 더하는 것이고요. sum3는요. sum3가 정의가 됐나요? 여기 있네요. sum3는요. sum3는 예를 들어 제기 함수라는 거를 이제 저기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제기 함수. 제기라는 함수가 영어로 recursive 펑션인데 자기 자신을 다시 콜하는 함수를 제기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um3를 이제 정의를 해요. 똑같이 정의를 하는데 이제 파라메타는 n 숫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 안에 정의 안에 다시 sum3가 또 사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제귀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정의하는데 내 자신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뭐 맞나요? 근데 지금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도 제기 함수가
이제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n을 제공받은 그 파라메타 값 n을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sum3에 그 제공하는 이제 파라메타를 하나 줄인 값으로 해서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0까지 0. 그러면 함수가 이제 n여 번 이제 콜이 되는 거예요. sum3라는 함수는. 그래가지고 계속 제공된 그 값까지 더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sum3 5라고 하면 5부터 4, 3, 2, 1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 중에 제귀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미 제공하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S는 뭐예요? 이게 이제 붙어야 되겠죠. 이 괄호와 이 ABS가. 그래 함수가 됩니다.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x의 절대값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all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all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어떤 집합함수 아까 그룹 자료형이 이제 오게 되면 모든 것이 값이 동일한 문자 자료형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ll 1, 2, 3, 4 하면은 전부 다 정수죠. 그러면 true. 그 다음에 all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0.0이 있으니까 이거는 fal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any는 뭐 어떤 하나만이라도 다르면 하나 다른 거는 허용을 하고요. 허용을 하는 거가 any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자료형이. 그래서 any 1, 2, 3, 4는 전부 다 같으니까 true고요. any 지금 0.0이 이제 실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어도 그래도 tru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ASCII 값을 받아서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고요. ORD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거꾸로 문자를 보고 그것에 해당되는 ASCII 값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문자의 ASCII 값은 97이 되네요. 그리고 0이라는 숫자의 ASCII 값은 48이네요. 아까 그 CHR이라는 함수는 ASCII 값을 주면 그것에 해당되는 문자를 보여주는데 48번에 해당되는 여기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 표가 ASCII 값이 됩니다. 그래서 48번은 여기 있네요. 그죠? 48번 여기 있죠. 0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로는 이런 식으로 48번이고요. 그 다음에 A는요. A는 아까 97번이죠. 97번 여기 있네요. A가 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든 이제 그 문자는 숫자를 갖고 있고요. 그거를 ASCII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ASCII 값. 그래서 ASCII 값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ASCII 값을 받아서 문자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R은요. 모든 이제 그 객체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성. 그래서 변수도 보여주고 메소드도 보여주는 것이 DIR입니다. 그 다음에 div 모드는 아까 그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듈러 연산자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 목과 나머지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옥트는 이제 8진수, 헥스는 16진수, 그 다음에 주소를 메모리에 할당된 주소를 알려면 이제 id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로 바꿔라, 문자열로 바꿔라, 리스트로 바꿔라 라는 각각들이 하나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 그 다음에 문자열을 제공해서
그러면 그것이 각각의 문자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튜플이죠. 튜플을 리스트 앞에다가 함수를 쓰게 되면 리스트, 즉 대괄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embedded 펑션을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지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파이썬을 잘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함수들인데 튜플도 있고요. 그다음 max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최대값, min은 최소값, power는 이제 지수, x의 y승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length는요.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sorted는 이제 정렬을 시키는 거죠. 그 알파벳으로 정렬하든 아니면 숫자 크기로 정렬하든 정렬을 시켜주는 것이 sor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 번 더 잘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인풋이 있네요. 인풋. 빼먹은 게 인풋은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C를 인풋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21을 이제 치라고 기다려요. 20을 치면 C에다가 21이 저장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내장 함수를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그 파이썬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함수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더 모아서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reques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원래 이제 쓰려면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웹 주소에 있는 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리퀘스트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구현을 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도.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하나는 라이브러리라 그러고 함수 여러 개를 모아 놓은 거를 이제 모듈 또는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쓰려면 먼저 이제 모아놓은 그 모듈 또는 패키지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 명령어는 import입니다. 그리고 요 request라는 나는 함수를 꼭 집어서 쓰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모듈 또는 패키지 이름은 뭐냐 하면 그거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모듈에서 request라는 거를 제공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URL 라이브러리에 .request라고 하는 모듈에서 그걸 제공하더라. 그러면 import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요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URL request가 import가 됐기 때문에 대문자 request 우리가 쓰고자 했던 request 함수를 쓰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판다스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다스 모듈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 유용한 많은 자료형도 있고요. 많은 함수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자료형이 있습니다. 기본에는 없었는데 판다스라는 모듈 안에는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포트 판다스를 해야만 데이터 프레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중요한 모듈이 있는지 또는 패키지가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제공하는 여러 함수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 그게 이제 파이썬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을 내가 찾으려면 now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거를 또 구현해 놓은 모듈이 date time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모듈의 date time의 패키지 이름이 이제 date
타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from이라고 쓰고 import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트 타임을 내가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 now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처음 이제 파이썬을 깔고 나면 이러한 패키지들이 안 깔려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깔아야 되는데 그 까는 이제 이 패키지를 까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PIP입니다. PIP. 이게 패키지를 까는 거죠. 패키지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최신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이 PIP도 최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실행이 되는데요. 만약 하다 보면 PIP가 이제 어, 저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PIP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파이썬 해가지고 -m pip install 그 다음에 빼기 아, 빼기 업그레이드 pip 이렇게 하시면 PIP가 이제 최신 버전의 PIP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조금 이제 길긴 한데요. 이제 파이썬 아까 패스로 설정을 해놓으면 파이썬을 그냥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설치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판다스를 내가 이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임포트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임포트를 쓰기 전에 이러한 판다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 PIP를 이제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PIP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요. 이제 PIP가 업그레이드 다 됐으면 이제 판다스는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그러면 pip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되고요. 마이너스 업그레이드라는 옵션을 줘야 되고 판다스를 치면 최신 버전의 판다스를 이제 내가 지금 있는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버전, 최신 버전이 아니고 특정 버전의 이제 어떤 그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뒤에다가 이꼴 한 다음에 버전을 치면 돼요. 그 버전으로 그러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임포트 판다스 여기 있잖아요. 임포트 판다스 쳤으면 이렇게 임포트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그 다음 프롬프트에 탁 떠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되고 임포트 판다스를 하면 이렇게 에러를 낸다는 겁니다. 에러를 내면 뭐라고요? 이러한 패키지가 설치가 이제 판다스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ip install 업그레이드 판다스를 쳐야만 이제 판다스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식을 아셔야만 이제 패키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용 모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쓰고 파일에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오픈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정한 디렉토리 밑에 파일 이름으로 이제 이 이제 오픈 옵션 그러니까 쓰기 권한으로 오픈을 할지 아니면 리더로 할지 아니면 어펜드로 할지를 여기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오픈한 것을 이제 클로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해서 거기다가 값을 내가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오픈한 F에다가 write를 쓰면 되고 쓸 데이터를 주게 되면 각각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도 가능하고요. 추가는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던 파일에다가 맨 뒤에다가 그것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아까 만든 거에다가
여섯 번째부터 다시 추가가 된 거죠. 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R로 쓰면은 되고요. 그래서 read 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한 줄 한 줄씩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파일로 제공이 될 경우에는 이런 식의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read line을 써서 읽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일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반복문을 써서 while문을 써서 하면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이, 읽었는데 만약에 이제 안 읽어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반복문을 끝을 내 가지고 이제 다음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이제 텍스트 형태로 제공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읽기 모드로 읽어와서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모드가 읽기 모드일 경우에 쓰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까 모듈과 패키지를 얘기했는데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모듈과 패키지 몇 가지만 먼저 이제 소개하고 이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가 뭐냐라고 하면 단연 여기서 얘기하는 판다스가 되겠습니다. 판다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 형태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판다스가 되겠습니다. 그걸 쓰려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판다스 as PD. as PD는 이제 판다스라는 게 이제 좀 기니까 PDA로 별명을 이제 해서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의 점에 언더바 버전 언더바를 하면 이 PD의 버전이 판다스의 버전이 뭔지를 보여주고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트가 데이터 2가 되고요. 그거를 시리즈라는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값들을 열거하는 걸로 만든 거죠. 그 데이터 1을 리스트를 제공하게 되면 0번째 10 이렇게 이게 이제 시리즈로 저장이 된 것이고요. 데이터 2도 이렇게 앞에 인덱스가 있는 상태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제공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자열을 리스트로 제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일렬로 쭉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아직도 시리즈네요. 시리즈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리즈의 인덱스를 나는 0, 1, 2, 3으로 하기가 싫다. 그러면 내가 인덱스를 제공해 주면 인덱스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덱스를 기존에 있던 리스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1반, 2반, 3반이 이제 인덱스가 또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이제 인덱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인덱스만 내가 뽑겠다. 그러면 인덱스만 하면 되고요. 밸류 값만 뽑겠다. 그럼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형은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어렵지 않고 또 그렇게 또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아니 두 번째가 아니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본 자료형은 아니고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인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구현하는 테이블 형태의 2차원 자료 구조, 즉
행과 열이 있는 자료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딕셔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1을 하나 만들었어. 그 딕셔너리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키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밸류 값들이 있는 거죠. 키가 이어와 이제 세일이 이제 이 열의 이름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값들이 이제 그 밑에 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게 표지 않습니까? 표. 표에 이 필드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인덱스도 내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적게 되면 여기에 왼쪽에 인덱스 값이 오고 이 칼럼 이제 로우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칼럼의 이름은 이 칼럼즈라고 하는 곳에 적게 되면 칼럼의 이름을 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딕셔너리에서 키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 칼럼즈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열의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는 뭐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도 되는 거죠. 지금 0, 1, 2, 3이 이제 될 수도 있고요. 칼럼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 로우 이름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럼을 학번, 이름,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헤드에 2만 보겠다. 그러면 맨 처음에 2개만 보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2가지만 나오고 테일 2를 하게 되면 맨 밑에 있는 2개만 보겠다. 라는 것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칼럼 이름을 주면 그 값만 그 칼럼에 있는 값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향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저장을 하면 표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CSV로 저장을 해라. to 언더바 세이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읽어와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보여줘라. 또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표로 이제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분석하게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본 자료형에서는 리스트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빌려 와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여기 매트 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차트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점선 라인 플로트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x축 이름, y축 이름, y 레이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이 show라는 함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려고 하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해서 임포트라는 것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pip install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만약에 어떤 그 그림 그리는 모듈을 임포트 하려면 파이플롯이라는 것을 임포트 하려면 임포트 matplotlib pyplot의 pl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PLT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금 현재 임포터를 시킨 요 PLT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넣고 레이블도 넣고 해서 실제로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PLT의 sh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샥 그려져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 선으로 그리는 그래프였고요. 이제 그 바 차트,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바 차트도 아주 잘 그려집니다. 이 PLT를 이용해서. 그래서 PLT의 플로트가 아니고 이제는 뭐죠? 바죠, 바. 바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느 데이터를 갖고 할 것인가가 이제 이렇게 x, y1 값으로 하고, 폭은 0.7이고 컬러는 블루로 해라. 그 다음에 y2는 이제 똑같은데 컬러만 레드로 해라. 이런 식의 이제 값들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바 차트가 그려집니다. 똑같이 제목, 레이블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레전드까지 집어넣고요. PLT show를 하게 되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 한번 그려 보시고요. 뭐 색상이 이제 이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바 그래프를 그릴 때 특히 색상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색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을 이용해 색상을 지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B가 B 뭐 블루, C가 뭐 있고요. Y 있고 R이 있고 뭐 K, W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알파벳가 아닌 이런 식의 태블유라고 하는 걸로 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SS 이제 값으로 그 색깔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제공되는 것으로 아까 바 차트의 색깔을 내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사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조금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전반부 후반부 해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2시간만 하면 컴퓨터 언어 하나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한번 쭉 훑어본 것이고요. 실제로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또 실습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실습하는 거에 또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